안녕하세요. 빅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1월 25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편안하고 즐거운 주말 만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수영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미준 채널은 쉬지 않았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초보 투자자를 위한 미국 주식 초등학교 첫 번째 시간이 방송이 됐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수치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저와 같은 유튜버들이 이제 영상을 게시하고 나서요. 자신이 게시한 영상들이 과연 시청자들로부터 어떠한 호응을 얻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분석 툴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일주일간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을 보시면요. 여기 뷰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클릭 수를 획득했는지 영상마다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영상이 3만 뷰가 넘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위쪽을 보시면 제가 토요일날 게시한 영상은 16,287뷰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를 위한 미국 주식 초등학교는 인기가 별로 없었구나,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옆에 코멘트를 보시면요. 얼마나 많은 댓글을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셨는지 이 수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원래 올려드리는 평소의 영상들은요. 뭐 많아야 100개가 조금 넘는 수준의 댓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위쪽을 보시면 지난주 토요일 날 미국 주식 초등학교 영상은요. 무려 230분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께서 좋은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방송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만족하셨고 또 앞으로도 이 코너가 계속되길 원한다라는 소중한 댓글을 저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주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준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미준 채널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유용한 정보 그리고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계신 초이스스탁의 김인중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11월 25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방송입니다. 매주 월요일 날은요.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증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황을 정리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 한 주 동안의 시황을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P 500의 맵을 일주일로 기간을 바꿔놨는데요. 아주 기분 좋은 색으로 여기저기 물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들이 동반 상승했다. 그것도 섹터랑 상관없이 대부분의 섹터가 플러스를 보이는 굉장히 좋은 추세가 발견이 되죠. 물론 테크주 중에는 빨간색이 조금 있습니다. 브로드컴도 떨어졌고요. 엔비디아도 0.02%긴 하지만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중간에 있는 아마존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당국의 규제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섹터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은 아주 건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겠죠. 자, 특히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대시되고 있고요. 따라서 미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대부분의 섹터에서는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요. 소프트웨어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테크라고 해서 빨간색이 많은 것이 아니고요. 일단 소프트웨어 쪽은 굉장히 좋은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자, 녹색을 보시면요. 대부분이 굉장히 건강한 밝은 녹색입니다. 소프트웨어 쪽도 경기가 좋아지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요. 소프트웨어 쪽은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져야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굳이 없어도 되는 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씩 없어지면서 소프트웨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AI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드디어 반등이 시작됐다. 긍정적인 추세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장의 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죠. 지난주에는 50 가까이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이제는 62.82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거의 63%가 단기적인 추세가 뛰어나다.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은요. 이제 71%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폭을 계속 확인하면서 우리가 과연 베어마켓의 가능성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투자의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요, 조정이 아닙니다. 10%, 15% 떨어지는 조정은요, 얼마든지 4개월, 5개월 만에 회복이 되거든요. 하지만 1년, 2년, 심지어는 3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는 베어마켓이 찾아온다. 이러한 신호가 잡히면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몸을 사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시장폭 같은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빅스도 마찬가지죠. 빅스 역시도 지금 시장의 상황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지표인데요. 보신 것처럼 빅스가 추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15.23이거든요. 따라서 이제는 20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현재 시장 상황은 굉장히 고요하다, 안정적이다,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Fear and Greed 인덱스도 굉장히 좋죠. 61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따라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기운이 돌고 있다. 탐욕이 조금씩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극적인 종동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의 신호가 나오진 않는다. 굉장히 기분 좋은 추세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초이스 스탁에서 제공하는 마켓 스코어도 66에 머물러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추세가 좋은 종목, 따라서 매수 신호가 나타나는 종목의 수가 매도 신호가 나타나는 종목의 수보다는 월등히 많다라고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주온 탑픽의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온 탑픽은요, 지난 한 주 동안도 굉장히 멋진 한 주를 보냈습니다. 가장 위쪽을 보시면 유명해진 주식 하나가 있죠. 제타가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멋진 스토리를 구성하면서 27.3% 급등 추세를 보였습니다. B2를 보시면 16.78% 올라가면서 두 번째로 좋았고요. 세 번째는 앱러빈입니다. 14.50%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이번 상승 추세가 좀처럼 가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TNA인데요. 드디어 소형주의 반란이 시작됐다. 이러한 느낌을 가지기에 충분한 상승 추세죠. 테슬라가 9.93% 올라갔고요. 다음은 비트코인이 7.93% 상승하면서 이제 어느덧 98,690을 찍고 있습니다. IWM이 그 다음으로 좋았는데요. 일주일 동안 4.50% 올라가면서 소형주의 추세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보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인공지능 수혜주, 그리고 비트코인, 마지막으로 소형주 테슬라,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한 주 동안에 가장 주가 흐름이 좋았던 종목은요. 일단 제타랑 앱러빈, 인공지능 수혜주고요. 두 번째로 테슬라, 그리고 소형주가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수혜주들이 장식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미주온 전략 세 가지가 모두 맞아 떨어지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죠. TSMC가 2.19% 상승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메타가 0.91% 상승 추세를 지켜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48, 그리고 5종목이 하락했는데요. 엔비디아가 0.02% 떨어졌고요.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0.37, 팔란티어 마이너스 2.16, 우버가 마이너스 2.38, 마지막으로 구글이 4.48%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은요, 지난주 금요일 하루 동안의 S&P 500대 기업의 성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는데 엔비디아 혼자 떨어진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엔비디아 관련된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의 흐름이 조금 힘을 잃었는데요. 과연 이번에 어닝 결과에 대해서 월가의 반응은 어떤지 제가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로젠블렛 증권이고요. 매수 의견을 지키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200입니다. $200면 지금 현재 주가가 한 141 정도 되기 때문에 무려 40% 이상 급등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로젠블렛 증권은 매수 등급을 유지하고 높은 목표 주가를 설정하면서 엔비디아의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루이스트 증권이고요. 레이팅은 매수, 그리고 가격 목표는 167입니다. 4분기에 가이던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148달러에서 167달러로 오히려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의 강점을 강조했다. 이 부분은요,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데이터 센터잖아요.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었죠. 따라서 앞으로도 가면 갈수록 인공지능 쪽에서, 즉 데이터 센터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키뱅크인데요. 매수 의견의 목표 주가는 180입니다.
비중 확대 등급을 유지하면서 엔비디아 주식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이렇게 요약 가능하고요. 다음에는 모간 스탠리입니다. 매수 의견의 160인데요. 조셉 무어에 따르면 목표 주가를 150에서 160달러로 추가적으로 상승 조정했고요. 그러나 단기 상승 여력을 제한하는 잠재적인 공급 제약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수요는 넘쳐나죠. 문제는요, 얼마나 많이 칩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블랙엘 칩을 과연 수요가 원하는 만큼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매수 의견이고요. 가격 목표 주가는 무려 190입니다. 이번에 어닝 결과를 보고 나서 목표 주가를 165에서 19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CFRA 리서치 역시도 매수 의견, 목표 주가는 160을 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139달러에서 16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 안젤로 지노는요, 새로운 블랙웰 칩에 대한 기대치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 얘기는 아직까지 블랙웰의 생산이 그렇게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생각만큼 많이 판매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UBS인데요. 레이팅은 매수고요. 목표 가격은 185입니다. 티모시 아큐리가 나오는데요. 강력한 실적을 예상하지만 총 마진 감소를 예상하면서 목표 주가를 150달러에서 185로 올렸습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악재가 있다면 앞으로는 단기간으로 마진이 감소할 예상이다. 왜냐하면 지금은요, 칩의 사이클이 바뀌고 있죠. 따라서 블랙웰이 등장하면서 당분간은 뭐 연구 개발비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이 있기 때문에 마진은 약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식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JP 모간이고요. 레이팅은 매수, 목표 주가는 155에서 170으로 올렸습니다. 호퍼칩에 대한 지속적인 견고한 수요, 그리고 블랙웰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했다. 자, 따라서 지금은요, 교차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직까지 블랙웰 시리즈가 대량 생산이 조금 불가능하죠. 따라서 블랙웰이 제대로 생산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기업들이 호퍼칩을 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웨드부시고요. 웨드부시 역시도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175입니다.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즈가 나오고요. 이번 실적을 완벽하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액자에 넣어서 루브르 박물관에 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오바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쨌든 웨드부시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60달러에서 175달러로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4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향한 엔비디아의 행보에 대해서 자신감을 표했다. 댄 아이브즈가 보기에는요, 조만간 엔비디아는 4조 달러도 가능하다. 이러한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DA 데이비슨인데요. 유일하게 중립을 줬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90달러에서 이번에 13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는 조금 너무 작구나 이렇게 좀 인식을 한 거죠. 애널리스트 이름은 길 루리아고요. 길 루리아는 AI 버블, 그리고 제한된 수의 주요 기술 고객에 대한 엔비디아의 의존도 같은 잠재적 위험을 지적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 정도에서 걱정을 하고 있다. 첫 번째는요, AI 버블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AI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 주가만 앞서 나간다. 이러한 의견으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가 아직까지는 주요 기술 고객에 너무나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매출의 반 이상을 지금 4개 기업한테 의존을 하고 있죠. 메타, 아마존,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죠. 따라서 좀 지나치게 일부 기업들한테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만약에 매출을 올려두지 않으면 엔비디아는 갑자기 매출이 줄을 수 있다. 뭐 이러한 전망으로 얘기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번스타인인데요. 레이팅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175입니다. 원래는 목표 주가가 155였는데 이번에 어닝 결과를 보고 175로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회사의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반영하면서 엔비디아의 주식에 대해서 매수 등급을 유지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추정치에 따르면요, 애널리스트들의 12개월 목표 주가의 평균은 148.37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141이죠.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애널리스트는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매수, 비중 확대, 똑같은 얘기죠. 따라서 지금은 사야 된다. 이러한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향후 주요 장애물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호퍼 그리고 블랙웰 시스템 모두에 대한 공급 제약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는 호퍼도 팔고 있고 블랙엘도 팔고 있는데 둘 다 모자란다. 뭐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차세대 블랙엘 칩과 관련된 생산 및 엔지니어링 비용 상승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잠재적으로 이익 마진이 압박을 받을 것이다. 자, 따라서 향후에 몇 개월 동안은요, 마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몇 분기 동안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이미 설명을 좀 드렸죠. 2, 3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역시도 암페어에서 호퍼로 이 주력 상품이 이동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주가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호퍼가 블랙일로 바뀌는 이러한 사이클의 전환 시점에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력한 실적을 발휘했다.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줍줍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짧게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의 높은 기대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앞으로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만으로는 주가 상승을 견인하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와우 실적을 발표해야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러한 예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에도 전반적으로 월가에서는요, 엔비디아의 강력한 실적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성장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미 주가에 반영된 높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월가의 반응은 그냥 미지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장에서는 2022년 말에 호퍼 아키텍처가 출시된 이후 엔비디아의 실적과 주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블랙엘 칩의 생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요, 블랙엘 같은 경우는 마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비싼 칩이거든요. 따라서 호퍼가 드디어 빠빠이를 하고 블랙엘 시드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면 결국은 실적 그리고 마진이 확대되면서 굉장히 멋진 주가의 상승을 추가적으로 도움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엔비디아 관련해서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펀더멘탈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시킹 알파로 이동을 해서 엔비디아 주식에 대한 수치적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엔비디아 페이지에 오셔서 일단 레이팅을 좀 클릭하시면요, 퀀트 레이팅이 3.49가 나옵니다. 3.5부터는 매수인데요. 매수가 아니고 지금 홀드로 되어 있죠. 자,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드린 것처럼 퀀트 시스템의 한 가지 약점입니다. 팩터 그레이드가 5가지가 있는데요. 이 5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F가 나오거나 아니면 D-가 나오면 절대로 매수 의견을 주지 않거든요. 자, 따라서 밸류에이션 때문에 지금 홀드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는 A 플러스 아니면 A, B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펀더멘탈이 완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한번 봐야겠죠. 밸류에이션 클릭하셔서 들어가 보시면요, 일단 P 레이쇼를 포워드로 봐야 될 텐데 49.61입니다.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거의 50을 곱해야 시가총액이 나온다. 굉장히 비싼 주식이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엔비디아는요, 지난 과거 5년의 평균의 PER이 63배였습니다. 따라서 과거 평균보다 오히려 더 저렴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것만 보면 안 되겠죠. 성장률을 고려해야 되는데 49.61을요, 향후 2, 3년 동안 기대되는 어닝의 성장률로 나누면요, 1.28입니다. 자, 물론 1.0 밑으로 떨어지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성장률이 50%를 넘지 못한다. 이러한 예상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5년 평균은 2.0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PEG를 기준으로 해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제시하는 애널리스트들은요, 모두 PSR을 제시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PSR이 26.93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의 26배를 곱해야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죠. PSR이 26이요, 정말 비싼 겁니다. 그리고 과거 5년의 평균을 보면 20이 되지 않죠. 따라서 엔비디아의 과거의 PSR에 비해서도 훨씬 더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고평가됐다. 이러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PSR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요, 바로 수익률이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피타빌리티로 이동을 해서 수익률의 향상 정도를 한번 봐야겠죠.
가장 먼저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가장 중요한데요. 75.86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엔비디아의 총 마진은 64.55에 불과했거든요. 따라서 똑같은 회사인데 갑자기 총 마진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10%포인트나 올라갔잖아요. 자, 이렇게 한 기업의 그로스 프로핏 마진, 총이익 마진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이유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업의 비즈니스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었다, 이러한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경우는요, 신제품이 등장을 했는데 엄청난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두 경우 모두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는 게임용 GPU로 만들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데이터 센터용 GPU가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따라서 기업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비즈니스의 성격이 바뀐 게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강력한 신제품이 나왔기 때문이죠. 호퍼 그리고 블랙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인공지능 시장에서 지금 GPU의 점유율이요, 9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독점이잖아요. 독점이란 얘기는 가격 결정력이 있습니다. 가격 결정력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비싸게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총이익 마진이 급등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총이익 마진이 올라갔다는 것은요, 넷인컴 마진이라든지 에비타 마진이라든지 아니면 현금 흐름 마진도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에비타 마진은 원래 39였는데 64로 급등해 버렸고요. 순이익 마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5년 평균 31.74였습니다. 31.74도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은 55.69로 올라갔고요. 프리캐시 플로우 마진, 현금 흐름 마진도 보시면 25.9에서 36.8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OE라고 부르는 Return on Common Equity를 보시면요, 127%입니다. 과거 5년의 평균은 45.9였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마진이 너무나 올라갔죠. 자, 이런 식으로 마진이 상승했기 때문에 PSR이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어닝의 전망치 수정치입니다. 어닝으로 들어가셔서 어닝즈 리비전을 보시면요, 어닝즈 리비전, 시장의 전망치가 지금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 이 추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가장 먼저 EPS가 올라간 리비전이 나와 있습니다. 상향 조정된 거죠. 38번이나 3개월 만에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다운 리비전은 하향 조정이잖아요. 하향 조정은 5번에 불과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매출에 대한 전망치인데요. 매출의 전망치가 올라간 것은 42번이 있었고요. 그 옆에 보시면 다운 리비전은 3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3개월 동안 엔비디아에 대한 어닝의 전망치 그리고 매출에 대한 전망치는요,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이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갔는지 떨어지는가를 우리가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울기를 보시면요, 지금 과거 한 2, 3년 동안 엔비디아의 EPS 전망치는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죠. 따라서 가면 갈수록 예상치를 넘기고 지금 이거를 우리가 보통은요, beat and raise라고 부르거든요. beat and raise의 전형적인 모습을 엔비디아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6개월 동안 올해 2025년 회계연도에 대한 전망치는 9.45% 상승을 했고요. 3개월 동안은 3.96, 그리고 1개월 동안도 무려 4%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회계연도 2025년이 거의 끝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망을 보시면요, 과거 6개월 동안 무려 25%나 올라갔고요. 3개월 동안은 10%, 그리고 1개월 동안도 8.45%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27년을 보시면 여기 35%, 16%, 15%나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가면 갈수록 시장에서는요, 내 생각이 틀렸네, 계속해서 올려야겠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어닝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모멘텀을 좀 보여드리죠. 서머리 페이지로 오셔서 여기 어드밴스 클릭하시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트레이딩 뷰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여기 트레이딩 뷰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가운데 테크니컬을 클릭하시면 우리가 지금 현재 모멘텀 지표를 볼 수가 있는데요. 26가지의 지표 중에 8가지는 매도, 9가지는 중립이고요. 9가지는 매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중간에 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특히 여기 보시면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이 깨졌거든요. 따라서 이제는 30일하고 50일이 남았는데 과연 투자자들이 30일하고 50일이 깨지도록 놔둘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엔비디아를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난 투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50일 이평선 근처까지 간다, 135 정도까지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요, 많은 물량이 다시 투입되면서 엔비디아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 차트도 잠깐 봐야겠죠. 주가 차트 들어가서 캔들로 바꿔서 잠깐 보여드리죠. 자, 1년 주가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자, 여기 쭉 한번 그어보고요. 여기가 한 140 정도 되고요. 지금 140에 강력한 지지선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저점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나오는데 이거는 상승형 삼각형입니다. 이 얘기는요, 만나는 지점에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70% 정도가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부터 이 강력한 지지선에서 반등을 보이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아주 예쁜 주가 차트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은요, 지난 한 달 동안 한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미국 주식의 목록입니다. 가장 위에는 테슬라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4.1 빌리언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2x 쉐어입니다. 따라서 2배짜리 레버리지를 쓰는 테슬라 관련 ETF가 두 번째로 많은 매수 물량이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도 화뜨건합니다. 한국인 투자자분들은 레버리지를 많이 쓰시잖아요. 세 번째는 세미컨덕터, 반도체의 3배짜리 레버리지를 쓰는 ETF가 가장 많은 매수량을 기록했고요. 네 번째는 엔비디아죠. 다섯 번째는 아이온큐, 여섯 번째는 세미컨덕터가 또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반대 투자입니다. 3배짜리 레버리지를 쓰는데 배어기 때문에, 그러면 세 번째 올라와 있던 불3 타임즈의 반대죠. 따라서 반도체가 떨어질 것이라는데 베팅하는 3배짜리 레버리지가 여섯 번째로 매수량이 많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를 보시면 스파이가 올라가 있고요. 여덟 번째를 보시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여덟 번째로 매수량이 많았는데 미국에서는요, 지난주 목요일 날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를 제치고 가장 많이 거래된 종목이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도대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어떠한 투자 매력을 제공하길래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곧 3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예정이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금요일에 마감된 3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판매로 얻은 수익금을 사용하면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거래는요, 투자자들의 강력한 수요로 인해서 26억 달러에서 규모가 추가로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원래는 26억 달러가 아니었죠. 총 원금이 원래는 17억 5천만 달러였는데요. 그러한 공모 규모가 갑자기 26억 달러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중에 금요일날 결국 30억 달러로 올렸습니다. 그만큼 이 채권에 대한, 이 전환사채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 넘쳐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이자를 주지 않는 채권이고요. 2029년 12월 1일 날 만기가 됩니다. 게다가 전환 가격이 672.40달러다. 프리미엄을 55%나 지불을 해야 살 수 있는 채권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투자하고 싶은 그런 투자가 넘쳐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며칠 내에 새로운 비트코인 매입을 공개하는 서류 또는 보도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17일 기준 33만 12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최대 기업 보유자인 이 회사는요, 11월 한 달 동안 아직 끝나지도 않았지만 비트코인 매입에 열을 올렸습니다. 특히 10월 31일부터 11월 17일까지 3주 동안 9개의 월가의 기업 그룹을 통해 판매한 장내 주식 공모로 얻은 수익으로요, 약 66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6.2% 상승한 421.88달러로 마감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은요, 11월 5일 선거 이후 암호화폐 친화적인 도널드 트럼프 당선으로 급등했다. 그 이후로 주가는 거의 2배 정도 올랐고요. 비트코인은 같은 기간에 40%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레버리지를 쓰는 투자처가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직접 실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일요일 날 비트코인은요, 지난 24시간 동안 0.2% 하락한 97,500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팬들은 조만간 10만 달러 장벽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급등하는 주가를 활용해서 주식과 부채를 모두 매각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본 주식수로 계산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시가총액은요, 현재 950억 달러에 이릅니다. 부채를 추가하고 소규모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의 가치를 조정하게 되면요, 이 회사의 가치는 비트코인 보유 금액인 320억 달러의 약 3배에 달한다. 따라서 지금은요, 시가총액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너무나 가치가 올라갔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CEO인 마이클 세일러는요, 주식 및 부채 거래를 통해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릴 수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채 거래를요, 비트코인 채권으로 간주하면서 보유자에게 하방 보호와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 노출을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최고의 투자처는요, 상승 여력은 많으면서 하방 여력은 적은 이러한 자산이 최고의 투자처잖아요. 지금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채권은요, 사실상은 비트코인 채권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올라갈 때는 또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가 비트코인 상승률보다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입하잖아요. 따라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50% 올라갔으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요, 비트코인이 올라간 상승률에 더해서 비트코인이 늘어난 만큼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레버리지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주식의 높은 변동성은요, 월가의 전환 차익 거래의 운영 방식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금리를 낮춰준다. 자, 따라서 지로금리로 지금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회사는 지난달 비트코인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27년까지 210억 달러의 부채 그리고 210억 달러의 주식을 매각하는 20일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식 및 채권 거래를 통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바로 20일 프로그램이요, 최근 들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요, 향후 3년 동안 비트코인 보유량을 크게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일 계획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사항이고요. 이 전략은요, 주식과 부채 발행을 통해서 총 420억 달러를 조성하고요. 이 자금은 당연히 비트코인 추가 매수에 할당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계획은요, 이미 시작이 됐고요. 2027년까지 계속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꿈은 뭐냐면요, 비트코인 재무 회사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 비트코인의 파이낸셜 컴퍼니로 거듭날 것이다. 비트코인 은행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지금 표명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연간 비트코인 수익률은요, 6%에서 10% 정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비트코인 수익률은 무슨 의미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연간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6%에서 10%로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 얘기는요,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정체를 하더라도요, 지금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요, 주가가 6%에서 10%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 계획이 성공하면요, 상당한 영향을 시장에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420억 달러는요,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의 2.7%에 해당하는 57만 8,586개의 비트코인을 인수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커다란 대규모 인수를 하게 되면요, 비트코인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잠재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커다란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면 이 주식을 팔아서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수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또 올라가죠. 그러면 이걸 또 팔아서 추가적으로 매수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순환을 만들어낸 굉장히 좀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하지만 이 계획에는 몇 가지 과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계획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우호적인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죠. 만약에 트럼프가 이상한 얘기 한번 하면요, 주가가 완전히 폭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전환사채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에 크게 의존한다. 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전환사채가 너무나 잘 판매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인가? 이게 두 번째 의문점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미실현 이익이 77억 달러나 됩니다.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상당한 이익을 지금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나중에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나중에 미실현 이익도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러한 법이 통과가 되면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파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지금까지 시장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번에 전환사채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았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20일 계획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모 아니면 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의 소중한 투자 자금을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투자할 때는요. 절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향선을 넘기면 안 된다. 따라서 일정 비중 이상으로 투자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재미있는 컨텐츠 하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100% 수익률을 제공하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ETF가 있다라는 기사의 제목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보유하고 스톡옵션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교환거래 펀드 ETF는요. 지금 현재 배당률이 100%를 넘어갑니다. 여기 그 ETF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일드맥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옵션 인컴 스트래티지 ETF고요. 티커 네임은 MSTY입니다. MSTY는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식의 엄청난 변동성을 활용하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보유 주식에 대한 콜 옵션을 매도하거나 매수하고 상당한 수익을 창출해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억 달러 규모의 이 ETF는요, 11월 배당금에서 주당 4.42달러의 수익을 지급했습니다. 엄청난 배당금이죠. 그리고 이 펀드는요, 대략 한 달에 한 번씩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불한 금액은 연간으로 따지면 약 160%의 배당률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죠. MSTY고요. 자, 이 일드맥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옵션 인컴 스트래티지 ETF의 배당금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여기 중간에 디비던드가 있습니다.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리고 나서 여기 여러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디비던드 히스토리를 클릭하시면 얼마나 배당금을 자주 지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씩 지급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2024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한 달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고요. 최근 들어서 두 달 동안은요. 무려 한 달에 4.2달러 그리고 4.42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35.85잖아요. 35.85인데 지금 한 달에 4.4이기 때문에 지금 100%를 넘어가는 배당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엄청난 ETF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MSTY의 배당률은 엄청난 수치고요. 600억 달러 규모의 JP모간 에퀴티 프리미엄 인컴 ETF, 한국 분들도 많이 투자하고 계신 제피가 지금 약 8%의 배당률이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제피랑 비교해도 엄청난 수치라는 것이 다시 확인이 되는 거죠. 참고로 제피는 가장 커다란 옵션을 사용하는 주식 ETF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ETF는요, 약 33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한 노출을 제공하고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투자에 대한 콜 옵션을 매도 또는 매수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창출된 수익을 배당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이 ETF는요, 콜 매도가 상승을 제한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식보다 상승 여력은 더 적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식이 급등하게 되면요, 그만큼 배당을 나누어주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2월에 ETF가 출시된 이후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식의 높은 변동성 덕분에 배당 수익은 충분했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이 ETF는요, 여기 나와 있는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제가 파이낸셜입니다. 제가 파이낸셜은요, 지금 마이크로스트래티지 ETF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테슬라 커브드 콜인 TSLY, 테슬리라고 보통 부르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커버드 콜인 MVDY를 포함해서 30개나 되는 단일 종목 일드맥스 ETF를 관리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요, 약 10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기업 중에서 시장에서 가장 변동성이 커다란 대형주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요, 7일 옵션에 내포된 주가의 변동성은 지금 200% 정도 되는데요. 참고로 엔비디아 옵션은 35%에 불과하고요. S&P 500에서 가장 커다란 ETF인 스파이는요, 10%입니다. 따라서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변동성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요, 우리가 옵션을 살 때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다는 의미입니다.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커버드 콜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 배당률이 100%를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자, 이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굉장히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커버드 콜 ETF는요, 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투자 전략을 사용하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콜옵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특정 주식을 미래의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죠. 자,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상황을 비유해 봤는데요. 우리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자, 그리고 누군가에게 1년 뒤에 이 아파트를 10억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0억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콜 옵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권리의 대가로 1억 원을 받았어요. 자, 1억 원이 바로 옵션의 프리미엄입니다. 그리고 이 옵션 프리미엄은요, 변동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상황별 결과를 보시면요, 만약에 1년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12억이 됐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요, 이 권리를 산 사람은, 콜옵션을 산 사람은 당연히 10억의 아파트를 사겠죠. 콜옵션이라는 것은요, 12억이 됐을 때 내가 계약한 10억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입장에서는 10억의 아파트를 팔아야겠죠. 아쉽지만 12억짜리 아파트를 10억에 팔아야 되고요. 대신 1억 원을 우리가 옵션 프리미엄으로 받았잖아요. 따라서 수익은 11억 원을 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12억에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경우는요, 1년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9억이 된 상황입니다. 1억이 떨어져 버렸죠. 자, 그렇게 되면요, 옵션을 산 사람은 10억의 아파트를 살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없겠죠. 그렇게 되면요, 콜옵션을 미행사한다, 이 얘기는 프리미엄을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1억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아파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1억 원을 벌었잖아요. 따라서 아파트 가격에서 1억을 손해봤지만 본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의 가격이 떨어진 것을 우리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재미있는데요. 만약에 1년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똑같이 10억으로 유지가 된다면 그 얘기는요, 자산의 가격이 횡보한 겁니다. 자, 이렇게 자산의 가격이 횡보하면요, 최상의 시나리오죠. 왜냐하면 권리를 산 사람은 10억의 아파트를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아파트를 10억에 팔거나 그대로 가지고 있고 프리미엄으로 1억을 벌었잖아요. 따라서 자산의 가격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우리는 프리미엄으로 1억을 수익으로 올린 거죠. 이게 이제 배당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커버드 콜의 ETF 장점은요, 주가가 횡보하거나 아니면 약간 상승할 때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옵션 프리미엄이 하락 충격을 완화해준다. 프리미엄만큼은 우리가 손해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이거 역시도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버드 콜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주가가 크게 상승할 때는 수익이 제한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콜옵션의 판 가격에 주식을 우리가 넘겨줘야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점을 이해하시고 만약에 테슬리라든지 아니면 MSTY에 투자하실 분들은요, 아,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구나.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폭락하면 이거는 프리미엄을 받을 수는 있지만 많이 커버는 되지 않겠구나. 이러한 리스크를 감안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11월 25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기사를 몇 개 읽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엔비디아 수치적 분석도 해보고요. 또 커버드 콜이라는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사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미준 올인원 멤버십 가입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소중한 멤버분께서 남겨주신 후기를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기는요, 샹글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글입니다. 해외 주식 붐이 일어날 즈음 인터넷과 유튜브에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고 꾸준히 유튜브를 보면서 미준이 찐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해 투자의 즐거움을 알았고 이제는 노후까지 꿈꾸며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인원 멤버십이 나왔을 때 고민 없이 가입한 것도 수많은 정보 속에서 정말 보물 같은 정보들을 아낌없이 제공해주니 더없이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이 좋은 방송과 뉴스 소식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